이번 시간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냐면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기입니다. 화살표 두 개죠.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뭐냐 하면 자, 봐. P이면 Q이다잖아. 자, P가 Q에게 화살을 쏘았죠. 그러니까 화살을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P는 Q에게 화살을 왜 줬을까? 화살이 충분하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럼 Q는 P에게 화살을 받았죠. 왜 받았을까? 화살이 필요하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외우면 상당히 쉽습니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근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무조건 P면 Q이다가 참일 때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야. 즉 우리가 명제도 참이고 그 역도 참인 경우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P는 화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지. Q도 화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요. 이 경우에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논하려면 P면 Q이다가 참이냐 이거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를 PQ 사이에서 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라 이거야. 자, X가 0이고 Y가 0이면 당연히 X 플러스 Y는 0이겠죠? 그렇지만 X 플러스 Y가 0이라고 해서 X, Y가 전부 다 0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누구만 참인 거야? P이면 Q이다만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을 줬지. 왜 줬을까? 충분하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X가 1보다 크다. 자, X가 1보다 크다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X가 3보다 크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이 P를 나타내고 요놈이 Q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Q가 P에 속하는 거거든. 즉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따라서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잖아. P는 화살을 받았죠. 왜 받았을까? 필요하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X가 2이면은요. X-2의 제곱은 당연히 0이겠지. 그 다음 X-2의 제곱이 0이란 얘기는 결국 X가 2란 얘기니까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화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아까 얘기했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알고 싶으면 P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인지 혹은 아예 PQ 사이에서는 참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쉽게 외우는 방법 막 폴도 등장하고 그러는데요. 그지? 선생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살을 줘. 왜 줘? 충분하니까 줄 거 아니야. 나 쓸 것도 모자란데 주겠어? 그죠? 화살을 받아. 왜 받았어? 필요하니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제가 필요도 없는 거 준다는데 받아? 안 받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어떤 조건인지 확인할 때는요. 방금 얘기했다. P면 Q이다가 참인지 혹은 P면 Q이다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혹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주저리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 누가 참인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진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요. 그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건 바보 아니면 다 한다. 그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가 P에게 화살을 주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다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P와 Q 사이에 이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P가 Q의 부분집합도 되고 Q가 P의 부분집합도 돼. 결국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P, Q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야. 됐죠? 이거는 그냥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게 뭔지만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뭐 따로 공부할 것도 없다 이거야. 됐지? 자, 그럼 봐.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라. 자, 이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얘기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네. 따라서 Q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결국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요. 당연히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P의 결국 P가 말하는 조건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요 놈도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됐지? 그 다음 2번 봐. 얘는 뭐냐면 그리세요. 아, 여기 있네. P라는 놈은 7부터 10 사이를 나타내고요. Q라는 놈은 5보다 큰 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겠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왜? 화살을 줬거든. 왜 줬을까? 충분하니까 줬겠지. 그지? 그 다음 3번은 봐. 이 3번에서 P라는 진리집합은요. X가 2거나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은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우리는 Q가 P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P는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는 김에 그냥 기본 문제까지 갑시다.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여라. 그랬네.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주르륵 5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중에 3개만 해봅시다. 요렇게만 해봅시다. 나머지 2개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XY가 0이라는 것은 X나 Y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라는 거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항상 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 Y 둘 다 0이라는 걸 뜻하고요. 그럴 때는 X, Y가 0 되는 거 맞죠? 따라서 이 경우는 Q이면 P다가 참이 됩니다. 따라서 P가 뭐기 때문에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 240번. X가 1이면 절대값 X는 1 되는 거 맞지만 절대값 X가 1 된다고 해서 X가 1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냥 P이면 Q이다만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얘는 X는 2의 양의 배수고요. X는 4의 양의 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Q이면 P다가 참인 걸 볼 수가 있죠. P는 Q의 부분집합은 안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요 놈만 성립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됩니다. 충분 조건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쪽이 참인지 그것만 갖고서 얼마든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경우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은 A와 C의 합집합과 똑같다는 B가 C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 A와 B의 합집합이 A와 C의 합집합과 똑같다고 해서 B하고 C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A 안에 B, C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도 A고 A와 C의 합집합도 A니까 두 개는 똑같지만 그렇다고 B, C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B, C가 똑같으면 당연히 이놈은 똑같겠죠. 따라서 우리가 요놈을 P라고 두고 요놈을 Q라고 둔다면 우리는 Q이면 P이다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예인 것은 자 얘는 x 빼기 y의 제곱이 이꼴 0이란 얘기니까 결국 x와 y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x와 y가 서로 같으면 x와 y가 전부 0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x와 y가 둘 다 0이면 x와 y는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요쪽을 우리가 P라고 두고 요쪽을 Q라고 둔다면 이 경우에도 Q이면 P이다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어느 쪽으로 화살을 쏘느냐, 즉 P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아니면 둘 다 참인지, 아니면 아예 그죠? 참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